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히 오늘은 정유주들 쭉 꺼내놓고서 각 개별 종목 수급도 살펴보고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중에는 사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어떤 종목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감염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겠죠. 또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큰 것이 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돈이 좀 딸리는 분들께서는 이미 파산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호황이 돼 가지고 돈을 끌어모으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기업 같은 경우도 현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아니면 현금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가 구할 수 없는가에 따라서 약간 시비가 엇갈리겠지만 역시 파산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경기 침체라든지 또 전염병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우리 앞에 가장 크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바로 이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이 감산 문제로 인해서 한판 싸운 게 문제가 됩니다.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는 저 미국의 쉘커스 업체들이 파산을 할 수도 있고 또 그쪽으로 돈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파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이 일단 무너지게 되면 그 여파는 상당할 것이라서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하나의 감산 합의에 대한 불신을 지폈습니다. 러시아에도 전화하고 사우디한테도 전화를 했겠죠. 일단 미국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해결을 위해서 나서지 않았겠어요. 일단은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6일날 산유국들이 지금 현재 만나지는 못하고 화상으로 감산에 대한 논의를 한답니다. 일단 오펙과 그리고 그 회원국과 비회원국들 다 모이고 또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계속 참석하라고 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던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이런 국가들도 이번에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유가가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 자 이제 정유주들도 서서히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개념을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오펙에서 감산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가는 반등하고 있죠. 그건 기대 감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감산 합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우디 같은 경우야 국가에서 직접 운영을 하니까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석유 산업이 지고 있으니까 또 그리고 오펙 대부분 회원국들은 다 그렇죠.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저기 캐나다나 브라질이나 또 그리고 저 미국이나 멕시코 이런 쪽은 국가에서 석유 산업을 지고 있지는 않아요.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 되다 보니 일단은 그 감산 합의를 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일단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어째저째해서 합의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이 전염병이 짧게 끝나고 사람들이 예전과 같은 정상생활로 돌아가면 괜찮은데 이게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그 경기 침체 여파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감산을 한 것이 좀 예의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 감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산 합의를 한다고 해서 마치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부터 얽힌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그리고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이게 해결되려고 하면은 지금 신호로 보게 되면은 이 비행기가 다시 뜰 때 여기는 추가 매수라고 적어놨는데
그렇게 비행기가 다시 뜨게 되면 각국 교류가 새로 시작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본격적인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돼요. 정리해 드리면은 일단은 현재는 감산 합의를 시작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정유주로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산 합의로 인해서 유가가 반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동안 하락했다가 이렇게 반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건 기대감에 의해서 오르는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합의는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해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합의가 설령되었다 하더라도 이 경기 침체가 커지게 되면 어느 시점에 다시 감산 합의를 또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매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정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첫 삽을 뜬다. 큰 공사를 하는데 이제 첫 삽을 뜬다는 그런 기분으로 가볍게 이제 발을 그친다는 기분으로 이 뭐 주가 매수라든지 분할 매수라든지 그 시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몰빵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또 감산 합의가 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혈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번 나눠서 접근해야지 일단 한 방에 그때 가는 건 안 되고 그런 변곡점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일단 합의가 시작이 되었고 또 이건 기대감이 오르는 거고 또 합의가 되었다 손 치게 된다면 그 다음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은 바로 이 항공기가 비행기가 다시 날 때 그때는 조금 이제 비중을 좀 더 실어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정유주 살펴보게 되면은 정유주가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거의 22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에 얼마요?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반등은 뭐 외국인들이 산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사서 이렇게 반등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추가 매수 아니면 신규 매수 시점을 어떻게 정해야 될 거냐? 그러면 6일날 일단 정말로 화상회의가 이루어지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수급을 봐야 됩니다.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게 막 오른다 하더라도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이 SK이노베이션은 이 종목을 본다면 이 종목을 매수할 때 그때 따라 들어가겠다는 개념으로 그때 나도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한번 계획을 해보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일단 계획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일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스월 같은 경우도 지금 그동안 조금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를 꼭지점에 샀으면 좋긴 좋겠지만 그래도 수급적으로 보면은 아직 들어갈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개인들이 다 끌어올렸어요. 이거 역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 조금씩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좀 물량을 가지고 매수를 하기 시작할 때 비중을 실어서 그때 나도 추가 매수든 분할 매매든 시작을 한다고 계획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랐다 하더라도 기관들이 사서 이래 올란 건데 아직은 들어갈 필요 없어요. 주가 선도 세력이 바로 이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일단은 정유주는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긴 보되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그때 나도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 기억하시면서 나도 이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쭉 대충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종합주가지수 잠시 볼게요.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많이 팔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나 많이 팔고 있지만 그래도 개중에는 사고 있는 종목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보면은
지금 한진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시끄럽죠. 지배 구조 때문에 시끄러운데 한진칼 많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젠, 뭐 한국사이버결제, 바디팅 매드 뭐 이런 종목도 쭉 사고 있긴 합니다. 한데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조금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지금 자잘한 돈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종목들을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고, 만약에 이게 왜 지금 이걸 접근하면 또 안 되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큰 흐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팔고 있어요. 이 팔고 있는 가운데 얘들이 지금 조금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좋겠다라고 지금 삽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오른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도 오르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큰 흐름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 때, 큰 흐름이 변했다 손 칩시다. 그럼 이 자전한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대타라고 보시면 돼요. 대타. 대타라고 보시고, 이렇게 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좋지, 큰 흐름이 흐르는 가운데 이 자전한데 내가 돈을 다 꼽아놔 버리면 이때 오르는 이 큰 흐름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한번 최근에 이런 종목들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또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때마침 이제 주가가 올라서 수익권에 접어들었다 하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현금화 시켜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면 아예 현금화 시켜버리고 현금을 딱 챙겨버리는 게 좋고, 또 뭐 분할 매매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수익이 났다. 그럼 요즘 같은 시장에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수익금을 또 챙기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전체 투자금이 이만큼 되는데 대부분 다 현금으로 들고 있고 한 요 정도 내가 이런 거 한번 사보겠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팔아서 다시 현금으로 돌리고 또 조금씩 투자해서 또 현금으로 돌리고, 하여튼 이 큰 돈은 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뭐 투자금이 다 이쪽으로 몰빵이 돼 있으면은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서 재액신의 기회로 삼고 현금화 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고, 여튼 큰 흐름이 변하기 전까지는 이런 자전한 종목에 그냥 이렇게 몰빵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냥 이런 종목들이 현재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긴 하네, 그냥 이런 식으로 가볍게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나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산 합의가 시작됐다고 해서, 감산 논의가 시작됐다고 해서 합의가 되고 우리가 걱정했었던 뭐 우려 상황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새로운 합의를 위한 시작이 됐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불확실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관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금을 가지고서 주식을 사지 못해 안달이 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 기업들이나 지금 그 돈이 없는 분들, 좀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현금이 딸리는 분들께서는 어쨌든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 있습니다. 현금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고요. 현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TV 같은 거 보면은 뭐 돈을 구하기 위해서 뭐 번호표 받고 줄을 쭉 선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또 투자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향후 또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 언제든지 투자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절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빈부격차라고 이야기하죠. 빈부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빈부격차는 언제 많이 벌어지냐고 하면은 경기가 좋을 때나 평상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질 때는 IMF 같은 사태, 또 그리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사태, 또 그리고 현재 지금처럼 이런 상황 때 현금을 지금 운 좋게 들고 있느냐 들고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들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잘 적당한 시기를 잘 조율해서 잘 투자를 해서 장기간 좀 들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이 시점에 현금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자산들 그냥 다 털리는 수도 있어요. 지금 기업 같은 경우도
파산하는 것 많을 수도 있고, 또 현금이 유동성이 부족한 개인들은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들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부동산이 전부 다 허공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빈부격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현명한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지금도 때가 될 때까지 조금 늦은 건 괜찮다니까요. 차라리 바닥을 확인하고 완전히 틈나는 거 보고서 그때 뒤늦게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좋은 상황에 때마침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데 조급한 마음 때문에 먼저 현금을 다 쏟아 부어버리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로 바닥 밑에 지하실을 파버리면 그때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러니까 전혀 급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사면 나는 샀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현금 여유가 계신 분들께서 그래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분할, 돈을 딱 기간 내에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또 현금 여유가 없는 분들께서는 때마침 우리나라 상황이 제로금리 상태에 가깝고, 또 그리고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다 보니 그냥 쇼핑하듯이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쭉 꺼내서 평소에 많이 들어봤던 기업들 쭉 보고 쇼핑하듯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시장에 뜻하지 않은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급등하는 종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이참에 현금화 시켜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또 다음 주에 시장 흘러가는 거 쭉 보면서 또 우리는 우리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지금 이 기회를 잘 잡기 위해 가지고 적당한 때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